유튜브에서 가장 정확하고 사실로만 알려주는 황금세대 정보방입니다. 돈 준다고 해서 주민센터 갔다가 아직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발걸음을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7월 30일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2026년 한 해 동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최근에 대통령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새롭게 바뀌었고 그동안 비공개였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록이 이번엔 공개될 예정이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7월 발표된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대는 역대 최대 인상률인 6.42%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소득 10억 원에서 1,003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이건 꼭 바뀌어야 하는데 하고 생각했던 점들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입니다.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들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한 것 아시죠? 그래서 비수급 빈곤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가구의 가구원수와 부양의무자의 가구원수, 부양의무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 가구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소득이 한 달 334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서울에 살 경우에 재산 4억 500만 원, 경기도에 살 경우에 3억 3만 5천만 원이 넘게 있는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녀의 월급이 오른다거나 재산이 많아지면 혹은 자녀가 이사를 간다거나 결혼을 하면 혹시나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하는 거죠. 이제까지 정부가 완화한 대상을 보면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로 대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 일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근로소득 공제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일을 하면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제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또 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중증장애인인 경우라면 근로소득 공제를 더 많이 해줍니다. 예를 들어 60세 수급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 생계, 주거, 교육급여에서는 7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의료급여에서는 100만 원 모두를 소득으로 봅니다. 만약 해당 수급자가 65세가 됐다면 공제를 좀 더 많이 해줘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서 훨씬 적은 금액을 소득으로 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몇몇 분들이 통장에 찍힌 금액을 소득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수급자분이 일을 하면 소득이 높아지긴 해요. 그런데 그 소득을 수급자 소득으로 상당 부분 봐버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일하면 손해다. 열심히 일했더니 수급자에서 탈락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의료급여는 수급자분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조금이라도 넘어버리면 의료급여 혜택을 아예 못 받거든요. 이 부분은 생계급여,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생계, 주거급여는 받는 돈이 더 많아서
그런 마음이 그나마 덜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급여는 달라요. 언제 내가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급여를 탈락한다는 것은 어떤 큰 보험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그렇게 느껴지실 건데요. 저는 이런 점에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분들이 일하기 힘들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분들은 수급자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개인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부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게끔 제도를 바꿔줘야죠. 저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지금보다 많이 해주고 일정 수준까지는 일을 하더라도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수급자분들이 일하는 게 손해나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일을 더 하려고 할 거고 뭔가 희망도 좀 보이고 할 텐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 정부는 그거를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봐서 국민연금을 받는 만큼 수급비가 깎여요. 그러다 보니 수급자 중에는 젊었을 때 없는 돈 쪼개가면서 국민연금 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국민연금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와 실제 생활 수준이 비슷하다고 느껴지면 더 그렇게 느껴지겠죠. 이러다 보니 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내냐? 국민연금 낸 거 후회된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저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냈는데 연금 안 낸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면 허탈할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에도 어느 정도 소득공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성실하게 일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연금 낼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줄어들 것 같거든요. 네 번째는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든 분들 많은데 관리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비까지 있어서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하고 관리비는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어요.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공동정위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다 포함되고 그게 고정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니까 생계급여에서 주거에 대한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안 그래도 부족한 생계급여가 더 부족해지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사람들께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기 입원 시 수급비 차감입니다. 지금은 수급자가 병원에 한 달 이상 입원하면 식비나 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차감돼요. 이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입원해 있어도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세 살고 계신 분들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해요. 주거급여 받아서 이건 괜찮다 하더라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같은 공과금은 계속 나오고요. 대출이자나 휴대폰 요금도 빼놓을 수 없죠. 또 간병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중증이거나 고령자분들의 보호자가 대신 간병을 못할 경우에는 간병인을 써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써야 하는 기저귀나 물티슈, 세면도구와 같은 위생용품이나 추가 간식, 영양제, TV 사용료 같은 비용도 꽤 들어요. 입원하고 있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 기간에도 수급비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와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 수급자분들의 실제 생활이 훨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부분이죠.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수급자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소득공제 도입도 평생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분들의 억울함을 덜어주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급여의 관리비 포함과 장기 입원 시 수급비 차감 개선도 수급자분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밝혀진 상황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번에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요. 다음 주에 있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에 희망적인 소식이 담기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족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남은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